동이족이 결국은 사실은 일반적으로 동이족은 우리 민족인데, 동이족이 중국 문화 철학의 근간이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역사는 항상 애고이 되고, 그리고 특히 역사라는 게 그렇게 옛날에는 막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안 돼가지고, 우리도 삼국사기, 삼국유사 이런 것도 보면 한참 후대에 기록이 되고, 성경이라는 것도 예수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부터 최소한도 30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이 되거든요. 우리 3일 전에 일어났던 일도 기록하려면 다 틀리는데 30년 전에 일어났던 기록을 그래서 기록의 신뢰성, 신빙성이 사실 많이 떨어져요. 우리는 지금 실시간으로 녹화도 하고 CCTV가 막 기사들은 막 바로 실시간으로 받아 적지만 옛날에는 문자도 없었던 시절에 뭘 어떻게 기록했겠습니까? 옛날의 기록은 기록도 별로 없을 뿐더러 한참 후대에 적힌 기록이라서 이게 신뢰성 자체가 거의 좀 미미해요. 그런 걸 알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라고 배우지만 그 기록 문화가 자체 사실 부합성이 굉장히 약하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지금 이 정도로도 정리된 것에도 그걸 따라가면서 다행이다. 근데 공자의 사서 삼경 같은 거는 다 많이 들었던 얘기고, 그래도 이것도 재밌는 게 역경, 시경, 서경. 역경은 아까 주역, 이 철학이잖아요. 시경은 이거 시예요, 시. 그 다음에 서경은 이거 역사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인문학 그러면 문사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문학, 사학, 철학이 옛날에도 그때부터 벌써 문사철이 인문학이야. 인문학은 인간이 하는 학문, 그 다음에 천문, 하늘의 학문, 지리. 예수가 탄생될 걸 알고 동방박사가 세상을 찾아가잖아요. 배를 보고. 그럼 점성술이잖아요. 연결 안 되는 게 있어요. 다 대부분 다 연결되는데. 그래 보면 우리가 그 기록의 사실성을 많이 인정 못한다 하더라도 큰 것들만 따져도 다 연결이 다 되는 거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 오늘 제가 이제 어쨌든 인터넷에 서비스 되는 데다 또 신문사에 글을 하나 보냈는데, 내일 좀 글을 실어 놓는다는데, 저번에 얘기했던 로댕의 집 하려다가,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 생각 좀 하고 살자 그래서 제목을 로댕의 글이라는 코너로 만들었는데, 여기 이제 요새 김호중하고 개 대통령? 네. 강형욱. 난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거짓말을 했잖아요. 거짓말을. 그냥. 그래서 이게 이 진실 공방, 제가 요즘 보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인문학이라는 그런 거 하자는 거니까, 가장 큰 문제는 진보도 보수도 아니고, 소위 말해서 빨갱이 좌빨하고 보수 꼴통 서로 비난하는데 이게 아니고, 사실은 두 당 공이 진실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게 문제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걔들도 지금 사실을 쏘개버려가지고 이렇게 됐잖아요. 저는 잘 모르는데 미국 같은 데는 가장 큰 범죄가 뭐냐면요, 증거 조작범이 제일 큰 범죄래요. 증거를 조작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면 제일 큰 죄래요. 옛날 우리도 이게 우리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잘 안 될 때 초창기에는 내가 고속도로 톨게이트 들어갈 때 표를 하나 빼가지고 나갈 때 내야 되잖아요. 출구에서. 근데 톨게이트 들어가면서 깜빡하고 이거 못 뺐어. 그러니까 이게 입장권을. 그걸 또 받고 안 되니까 그냥 가버려요. 가서 이제 나가면 얘가 어디서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게 전표원한테 줘야 되는데 어디서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저기 사실은 부산에서 왔으니까 중국도 싹 올라왔는데 하남에서 들어왔어.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하남이나 이천에서 왔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당신이 이천에 왔다 그러지만 당신이 이천에 들어올 때 내가 표를 뽑지 않았으니까
내가 볼 때는 당신이 부산에서 온 걸로 보여요. 왜 부산까지 온 도로표를 다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들어올 때 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면 가장 강력한 증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예를 들어서 얘들이 뭐 CCTV 다 없애버렸잖아요. CCTV를 그 김호주인 가게가 CCTV 다 없애버렸어요. 세 개나 있는 거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그리고 술 안 마셨대. 그러면 증거를 인멸했으니까 너는 술을 최고로 많이 마시는 인사불쑥이나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증거를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내가 볼 때 정직함이 없는 게 문제예요. 정직함이 없는 거. 어디나 다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래서 증거가 없다고 해서 처벌을 못하고 막 이러지 아니라 증거를 인멸한 걸로 보이면 가장 강력한 처벌을 하는 게 돼야 되겠다라는 내용으로 뭐 어떻게 좀 보내줬는데 그게 자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뭐가 문제냐를 볼 때 저는요 몸집은 막 커졌는데 사람이 이게 정직하지도 않고 인성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배려하는 거라든지 뭐 권력 앞에서 어쩔 수 없이 권력 앞에서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사회적 분위기가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요즘은 안 그런데 지금도 일본 가면요 이면도로에서 이렇게 이면도로에 신호등이 없고 이 건널목이 있으면 차가 오잖아요. 차가 오기 때 우리는 차하고 사람을 부딪히면 누가 이겨요? 차가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부딪혀서 지는 사람이 서잖아요. 그런데 일본만 가더라고 안 그러더라고요. 아니 사람이 문제예요. 차보다. 건널목 이렇게 있는데 차가 바로 여기 와 서 있으면 차가 와서 사람이 오면 차가 와서 먼저 서더라고요. 그래서 왜 서? 나도 이렇게 서 있고 차도 서 있고 왜 서? 가만히 봤더니 제가 나 지나가라는 얘기인가 보다. 지나가니까 가더라고요. 이건 요즘도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신호도 없는 건널목에서 사람이 기다리고 있으면 차가 와서 서주는. 그러니까 누가 하냐면 부딪혀서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약한 사람이 이기는 제도를 만들어 놓거든요. 우리가 지금은 부딪혀서 이기는 사람이 딱 이기잖아요. 힘이 센 사람. 무조건 누르는 거예요. 돈, 권력. 그래서 이게 뒤집어지지 않으면 저 우리나라가 참 힘들겠다. 횡단보도에 사람이 보이면 서야 돼요. 네, 그렇죠. 그대로. 도로교통법이 바뀌었잖아요. 언제 요즘 바뀌었나요?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이 바뀌었대요.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려고 서 있는 게 보여. 그럼 서야 돼요. 이제 그 일반화 되겠네요. 잘 지키는 사람은 서야 됩니다. 뭐 고속도로를 가도 이게 뭡니까 이게 큰 덤프처럼 지 마음대로잖아요. 부딪히면 너 죽지 뭐 나 죽나 이런 식이라서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개와 현대 이런 게 천하동인도 있잖아요. 보면 이렇게 우주 운행에 관한 게 다 공자를 다중인격의 성인이래. 비판도 하고 사네. 다중인격 성인. 그래도 뭐 음식도 까다로워서 자기 자랑도 많이 하고 음식도 까다롭고 우리가 김소리 시가 되게 좋잖아요. 김소리 시 중에서도 정말로 읽기 민망한 시도 쉐빌렸다 많다. 우리는 너무 이렇게 허구에 허상에 대피지 말자. 그래서 아까 뭐 공자는 이제 이게 그 분석갱윤 이게 아까 뭐가 중요하냐면요. 다른 거는 몰라도 이런 거는 좀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이거 중국의 계략적인 연대기. 그죠? 이걸 그럼 어떻게 암기하냐? 암기 안 돼요. 자꾸 이야기 구조를 맞추다 보면 이해가 돼요. 누구야, 그 배우가 그렇게 긴 대사를 어떻게 외우냐? 외운 적 없습니다. 어떻게 그럼 아냐? 이해를 하니까 외워지는데 이해.
이것도 자꾸 하다 보면 안개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 머리가 이제 뭐, 절대 안개가도 안 헤어지죠. 그래서 이 흐름이나 그 시대의 어떤 우리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잖아요.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대한은 어디서 왔는가? 우리 대한민국의 이름이 이 대한민국이잖아요. 대한민국. 이게 큰 한나라. 이 한이에요. 이 한. 우리 여기 마흔 지난 변한 이 한자예요. 그 한자는 무슨 말이냐? 저 크고 밝다는 뜻이랍니다. 크고 밝다. 우리 그 한밭, 대전은 한밭이라고 그러잖아요. 한밭은 대전 큰 밭이 되고 크고 밝고 저희 좋은 의미를 갖는 글자가 한인데 우리 그래서 한이에요. 우리나라 이름이. 자, 그래서 이게 우리 사만시대에다가 백제 신라 가야 고구려나 이제 부여가 이제 어쨌든 고구려 부여는 이제 북방이고 이제 이게 우리가 한반도 이렇게 돼 한반도잖아요. 신라, 그죠? 백제, 고구려, 뭐 동해, 옥저, 부여 뭐 이런 식으로 고구려 이랬는데 그게 어떻게 신라가 고구려를 이겼느냐? 어때? 당나라잖아요. 신라. 김춘추가 가서 우리 손잡고 얘를 없애자. 없어졌잖아요. 손잡고 당신은 여기서 온 게, 난 여기서 온 게 밖에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당나라, 신라 때 당나라 이걸 애울 일이 아니잖아요. 신라 때 당나라 옆에 있었다는 게 애울 일이 아니야.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듯이 지역적으로 따지면 이게 전라도 지형이 있잖아요. 이게 경상도 지역 아닙니까? 요때부터 전라도가 경상도한테 많이 당하고 산 거예요. 그죠? 그래서 5.18도 여기, 그 다음에 우리 통학도 여기, 5.18도 여기, 광주 학생운동도 여기요, 계속 저항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게 시대가 언제인데 그 얘기를 지금 왜 해? 우리의 지역적 DNA에는 이게 숨어 있다. 그게 집단 무의식이라는 건데요. 저번에 했잖아요. 프로이드 말고 칼 스타프 융이라고 했잖아요. 융. 이 사람이 말한 게 집단 무의식 얘기예요. 사람들이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뭔가 공통적으로 계속 무의식이 나와. 이걸 먹가먹하다 집단 무의식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피라미드는 이집트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루브르 박물관도 피라미드, 이걸 쓰면 되고, 우리 장군청도 피라미드예요. 왜 피라미드는, 모든 민족에 다 피라미드가 왜 나타나? 우리 뇌 구조에는, 인류 구조에는 피라미드라는 집단 무의식이 있나 보다. 그래서 밝혀내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번에 제가 얘기 들었더니 왜 여기 판소리가 발생하고 왜 음식 문화가 발달하느냐. 판소리는 한풀이잖아요. 한풀이에요. 이 한을 풀어내는 게 판소리고 음식은 이제 왜 말하듯이 성질나면 음식이나 맛있는 거 해 먹자. 이제 부인이 성질나면 비빔밥 막 비벼가지고 먹는다고. 이런 연유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상에 재미가 없잖아요. 먹는 거라도 맛있게 먹어야지. 저기, 내 동창회를 갔다 왔는데, 제 동창회, 저는 경상도 출신인데, 제 뒤에 탄 친구가, 근데 야, 세상에 제일 나쁜 녀석들이 누군지 알아? 누군데? 경상도 누군데? 지하고 나하고 경상도거든. 공사하면 맨날 따니까 경상도는. 하여튼,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이거요, 지역을, 아까 저번에도 제가 서양의 근현대사 하면서 지역하고 연계해서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때 그리스 로마가 떴고 시대가 떴고 자꾸 그림을 그려서 하는 게 이게 마찬가지로 이게 같이 연결이 되면 금방 이어집니다.
학교 다닐 때 시험 볼 때 어떤 문장이 어느 책 위에 윗부분인가 어느 책 아랫부분에 있는지 그런 걸 가끔 기억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지역하고 연관을 시켜야 되고 단어도 의미로 파악돼야 되고 그래요. 저 한문 우리가 왜 한문으로 배워서 들어온 단어들은 안 잊어먹냐면 거의 의미로 들어오거든요. 이해해서 들어오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래서 한문이 상당히 우리는 소리 글자고 저는 뜻 글자인데요. 제일 쉬운 거 우리 이게 뭡니까? 남자잖아요, 그죠? 그게 아주 이게 밭에서 일하는 사람, 그죠? 이게 집 가잖아요. 지붕이 있고 아들이 안에 들었고, 그 다음에 이 좋을 호자는 이거잖아요. 여자와 남자 같이 있으면 좋은 거예요. 네? 다 이런 그 한문에 이렇게 다 뜻글자가 다 있어요. 뜻으로 들어와요. 뜻으로 글자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철수 영이 이렇게 하면 뭐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해를 하면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아까 하은주 얘기했지만 이게 역사가 아주 선사시대 비슷해. 선사까지는 아니라도 이게 아주 애매한 역사를 가지고 있던 하은주 시대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구술로 전해왔으니까. 그래서 뭐 이게 복희씨가 있고 신농씨가 있고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이제 각골문자가 나타나고 그때부터 주역이 쓰기 시작하는데 이런 시대 쭉 흘러내려가다가 최초의 통일국가 진나라예요. 진나라. 우리가 왜 진시황 많이 들었잖아요. 진시황의 불로초. 대항만이 이제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죽기 싫어. 그래서 안 죽는 약을 캐려 진나라의 시황은 처음에 시황 첫 왕이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한국으로 보냈어요. 동방. 그 동방으로 보냈어요. 그래 제주 서귀포에 가면요. 제주 서귀포에 가면 그 불로초 캐로 배 타고 왔던 신하들이 서귀포로 들어왔다는 기록이 남아 있잖아요. 우리나라 땅이 좋긴 좋은가 봐요. 우리 중국 땅보다 우리 고사리가 훨씬 맛있잖아요. 네, 이렇게 진나라의 시황인데 이 사람이 왕이 되고 나서 뭔게 똑똑한 놈들이 말이 너무 많아. 그래서 유학자들을 다 죽이잖아요. 책은 다 불태우고. 그게 분석행유. 여기 보면 나중에 책은 다 태우고 사람들은 유학자 머리 좋은 놈 다 묻어버리잖아요. 땅에다가. 분석행유. 책은 태우고 사람들은 그냥 산처럼 묻어버리는. 이게 강력한 전제 군주 시적에 진나라의 진시황이에요. 그때부터 만리장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만리장성. 근데 좀 굉장히 큰 질문이긴 한데 저때 분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때 어떤 책들을 저때 태웠을까요? 그리고 또 저때는 그 소위 말하는 한자라는 것이 지금의 한자하고 많이 다른 그 앞에 문자인데 어떤 문자로 된 어떤 책을 태웠을까요? 한문 같은 경우에는 이때는 이제 총이라는 게 없으니까 소위 이제 그 대나무에다가 사겨서 그래서 우리 책이라는 한문이 편절이라는 말도 있는데 책은 이렇게 쓰잖아요. 책. 그죠? 이게 책자잖아요. 이 대나무에 대나무를 엮어서 놓은 게 이게 책이에요. 도덕경도요. 저렇게 다 써져 있잖아요. 도덕경도. 한문은 아마 조사해보지 않았지만 굉장히 그 연유가 오래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도 한문이 썼을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래도 벌써 보면 여기 진나라가 생산되기 이전부터 하은주부터 각골 문자가 아까 있었고, 뭐 빗살무늬 토기가 또 그때부터 문자가 형성이 계속되어 왔고, 그런 기록들이 있는 걸 다 태워버렸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전제 군주자에는요, 책도 못 읽게 하고, 요새 우리도 언론을 굉장히 많이 통제하는데, 마찬가지예요. 이게 전제적 국가가 되면 계속 언론과 이게 소위 학자들, 이론가들을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말을 못하게 하잖아요. 똑같아. 근데 이렇게, 강력한 전제군주 독재 정권이 오래 간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 침팬지 폴리틱스라 그래가지고,
유시민 씨가 뭐 많이 얘기해서 많이 관심을 받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근시에서 배울 때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배웠잖아요. 군주는 어떻게든 속혀서라도 강력한 권력을 지는 것이 군주의 힘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막듯하지만 틀리게 됐다. 보통 보면 그래서 진나라도 통일된 이후로 20년 만에 망해버렸고, 스파르타 도시국가가 아테네를 집어먹었잖아요. 집어먹고 난 다음에 그것도 한 20년도 못 가서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머리는 비고 강력한 무기로만 장착된 국가가 오래간 게 별로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걸 참고로 해야 한다. 사람들의 민의라는 게 있잖아요. 백성들이 자꾸 힘이 망쳐지면 나라가 자꾸 이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걸 맨 처음 통일됐던 국가, 소위 말해서 이게 진나라라는 것도 당연히 머릿속에 넣어야 되고 다른 건 필요 없지만, 그래서 진나라 시황이 강력한 국가를 만들어서 어떻게 했느냐, 곧 망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한나라와 초나라가 이제 세워지는데, 항고조 유방, 초나라의 항우. 여러분들 장기판에 보면 한초 돼 있잖아요. 장기판은 요 시대를 본다는 겁니다. 요 시대를. 장기판, 여기부터 장기판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장기판에 보면 차가 있고 말이 있고 조리 있고 사가 있고 있잖아요. 전쟁이에요, 전쟁. 똑같이 전쟁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삼국지 좀 여기 있잖아요. 위오촉 얘기. 그래서 삼국시대가 나타나는데, 요거 진수의 삼국지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1000년쯤 지나가서 쓰였던 삼국지 연이라는 거, 삼국지니까 삼국지 연의가 그 이해 나와서 이 스토리로만 바꿔버려. 사실이 아니고, 이거는 이 시대가 뭡니까? 이게 200년, BC 200년, 이 시대가 이거 1000년쯤 후에, 삼국지가 나오는데, 이거는 소설이에요. 이걸 기초로 해서 소설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있는 거지. 진짜 역사서는 재미도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저번에 그랬잖아요. 제가 어차피 우리 세상은 스토리텔링이라고, 이야기를 그럴듯하게 꾸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인간의 인재 속에 그걸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리아드 오디세이 그 문학작품이 에게의 문명을 만들어냈듯이 삼국지도 이와 같이 실제 삼국지가 아니고 실제 사건들을 배경으로 했던 스토리텔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우리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사실은 스토리텔링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그 역사들이 그 이전에 근동지방에 전해내려오던 그 설화들이 70%예요. 성경도 1.1획도 틀린 게 없다. 아니에요.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왜 자꾸 이런 얘기 하느냐. 거짓된 역사들에 너무 쏙지 말자 이 말이에요. 그 원래 진짜 거짓을 다 걷어내고 우리가 그 안에 있는 핵심을 보자, 이런 얘기를 하려고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보론주의자가 아니고. 쭉 내려오다가 이 수나라 우리나라 고구려한테 망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외울 필요가 없다. 큰 거 쭉 거칠게 내려오면 수나라가 우리나라 고려 먹으려다가 망한 나라, 2대에서 망했잖아요. 바로 당나라가 만들어졌고, 이 당나라는 수나라의 장수 이세민이 세운 국가인데, 이것도 고구려 쳐들어와가지고 안시성 전투에서 거의 패하잖아요. 굉장히 강했던 나라다, 이 나라가. 근데 여기 있는 조그만한 신라가 고구려를 먹었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봤듯이 이게 우리 한반도가 이렇게 있고 뭐 뒤쪽 대륙이 이렇게 있으면 신라에만 뭐 있던 게 당나라하고 손잡고 한수, 이남 요거만 통일이라고 있던 고구려 땅 다 주고 요만큼 떼서 통일했다고 통일이라 그러는데, 이게 통일했냐 이거예요. 그냥 고구려 멸망이지. 그죠? 신라가 통일을 했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 솔직히 신라를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싫어합니다. 그건 제가 싫어하니까 저 맘이지 뭐. 그냥 남은 나라하고 짜웅해서 지나라 백성 하고 다 땅 다 줘버렸잖아요. 싫어요. 그럼 누굴 좋아하냐? 고구려. 말 타는 기만민족, 대단한 민족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 향수 때문에 고려, 그
그래서 고구려와 고려는 좋아하는데 신라와 조선은 누구냐? 조선도 마찬가지. 여기 이제 조선 신라가 그 이후로 이제 여기 두만강, 그러니까 두만강, 압록강까지 이게 이제 회복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반도 형성되는데 여기서 이제 고려 있다가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들어오면서 조선은 또 이게 중국은 한족이 90%거든요. 이 한족을 아까 그 한하고 틀려. 이 한족이에요. 중국 한족은 이 한족이고 우리는 이런 한족이고. 그러니까 이 한족을 죽기 살기로 충성하는 나라가 이게 조선이잖아요. 그냥 명나라를 갖다가 조선은 명나라를 정말로 막 의심 없이 섬겨요. 뭐 어디 명나라 여기 있잖아요, 명나라. 외울 필요가 없어요, 명나라. 그 다음에 이제 명나라 저 몽고 쪽에서 이제 저기 원나라 징기스칸이 한번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청나라 여진족이 세웠던 청나라가 맨 마지막에 망하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를 들어서 진나라, 그 다음에 이 장기판의 초한나라, 그 다음에 이게 삼국, 그 다음에 이게 수, 당, 그 다음에 원, 명, 청, 이거 뭐 이렇게 뭐가 있어요? 대충 하다 보면 다 이어지지. 그 다음에 그 시대에 그럼 어디 당나라 있잖아요. 통일시라고 발에 손잡았고. 고려는 원나라한테 쫓겨서 강화도에 피신 갔다가 육지에 있는 백성들은 죽든지 살든지 난 모르겠고 우리나라 강화도에서 잘 먹고 잘 살자. 그 원나라 때 고려 무신 정권 도망갔잖아요. 백성들은 죽을 맛이야. 임금은 도망갔어. 특히 최씨 무신 정권이 어떻게 또 해필 들어가가지고 강화도로 왜 도망갔느냐. 거기 강화도 건너면 배를 타야 되는데 원나라 군대는 배를 해상기를 못하니까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육지에 있는 우리 고려 민족들은 나라도 우리를 보살펴주지 않고 이제 불심으로 불교의 힘을 빌어서 이 난국을 극복해보자라고 해서 만든 게 팔만대장경. 그래서 팔만대장경을 열심히 만들어서 부처님이라도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팔만대장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 고려 때 하도 이게 고려 처녀들을 많이 잡아가잖아요. 1년에 뭐 500명을 보내라, 300명을 보내라. 그래가지고 청노리기감으로 가서 원나라에 잡혀갔다가 되돌아온 여자가 환향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 우리는 지금 환양년 그러면 이게 그 몸 파는 여자가 됐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지가 본인이 잡혀가고 싶어 잡혀갔나? 국가에서 보조 안 해줬으니 잡혀가지. 잡혀가 또 온 여자가 동정이 되고 불쌍하게 생각하고 국가에서 보살펴줘도 신통찬을 파네. 거기 가서 환양질하고 왔다고 인간 취급을 안 하잖아요. 도대체 뭐예요 이게? 누구 때문에 갔는데? 그래서 우리 정신대도 마찬가지고, 정신대. 그 위안부 저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본인이 가고 싶어서 갔어? 잡혀갔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나문이가, 그러니까 I Can Speak라는 영화에서 나문이가 와가지고 술 한잔 탁 들고 해가 진녘에 자기 어머니 산소에 가가지고 소주 한잔 따라놓고 막 푸념하는 게, 엄마 내 탓이야. 와 나를 갖다가 딸 취급도 안 하고 사람들한테 나를 숨기고 내가 잡혀가고 싶어 잡혀갔어. 나도 국가에서 보호해 주기 때문에 내가 피해자인데 왜 집에 오면 어머니라도 나를 정말로 고생했다. 너무 불쌍한 애야. 이래야 될 건데 그 환양녀 취급을 해버렸으니까 자기 엄마한테 막 이게 역사라는 거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통으로 놓고 보면 그냥 이해하면 돼요. 맥을 잡고 이해를 하면 되지. 이걸 어떻게 다 이해하냐고요. 명나라는 한족인데 청나라는 여진족이란 말입니다. 여진족은 하류 민족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상놈들이 양반을 무력으로 지나가고 지가 나라를 만든 거야. 이 인정 안 해줬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명나라는 없어져 가고 있는 상황인데 명나라를 섬겨야지. 청나라 상것들을 섬길 수가 없어. 라고 저항한 게 남한산성 전투. 청나라에서 막 쳐들어오니까 도망갔잖아요. 남한산성으로. 어떻게 굉장히 힘이 딸리는데. 그래서 끌려 나와가지고 청나라 황제에게 인조가 머리 찌면서 절한 거. 이게 삼전도비.
삼전도 저 우리 송파에 가면 우리 민족 최대의 굴욕. 이게 다 그냥 스토리예요, 스토리. 그죠? 스토리잖아요, 가만히 보면. 그럼 뭐래요? 이걸 그냥 스토리텔링이다. 이런 구조를 머릿속에 더 넣고 있으면요, 역사가 그냥 다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부를 그냥 공부라고 할 것 없이 이렇게 이해를 해가면 된다. 이 천추전국시대라는 것도 아까 보면 순추전국시대 공자가 왜 이때 태어났느냐. 이 춘추전국시대요. 혼란한 시기. 뭐 5호 백국사면서 이 전국이 막 부족들이 너무 지형태서 엄청 싸우는 시기. 이게 춘추전국시대에 보면 나라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이런 나라들이 막 싸우니까요. 너무 혼탁해. 그래서 이제 공자라는 사람이 야 사람은 이런 거야, 군자는 이런 거야.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이런 얘기해서 그게 이제 좀 인기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고. 그래서 공자는 문화상품이었을 뿐이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맹자가 나오고 뭐 맹자의 사단 칠정론. 이게 또 문제예요. 사단은 이게 좋은 마음이 사단이야. 칠정은 나쁜 마음이 칠정인데. 자 사단 보세요. 천지심, 수호지심, 사행지심, 십이지심 4개인데 남을 척은하게 생각하는 마음,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마음, 남에게 양보하는 마음, 그 다음에 뭔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이 마음들은 좋은 마음이야. 이성이잖아요, 이성. 우리가 말하자면 이성이야, 머릿속으로, 그죠? 생각할 때 수치스럽게 생각. 근데 수치고 뭐고 이거마다 칠정은 이성이 아니고 욕망이에요, 욕망. 사단 칠정론 얘기할 때 칠정은 욕망이야. 내가 막 좋은 집, 좋은 차 갖고 싶고 남보다 더 잘 살고 싶고 이게 이제 사단 칠정이 서로 나뉘었다고 싸워요. 사단과 칠정은 사단이 위에 있는 정신작용이고 칠정 아래에 있는 정신작용이다. 그래서 이게 하나는 위고 하나는 아래라고 싸우는 게 소위 태계의 사상입니다. 이게 위에 미치다고 칠정이. 칠정 뭡니까? 희노애락, 애호욕. 이런 욕망이. 근데 기대성이 나와가지고, 아이고, 선배님, 제가 볼 땐 그거 틀렸는데, 라고 반박한 게 기대성과 태계의 논쟁이에요. 그 나중에 태계가 그 대학자가 대충 네 말이 옳다고 대충 해주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공맹자가 그렇게 가는 거고, 예를 들면 이제 법가라든지 이게, 강력한 힘에 의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했던 사람들, 법이 다 상황이라는 이 재상이나 이런 사람들은 강력한 법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데 아까 그 진시황께 있잖아요. 결국은 이 사람들도 강력한 법을 가지고 다스리다가 본인이 그 법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아요. 단두대를 만든 사람이 단두대에 죽어요. 굉장히 역사에 아이러니가 많은데 그런데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려도 끝까지 잘 먹고 잘 사는 여자가 서태후. 이거는 청나라가 망할 때 이 사람이 청나라를 빨아먹은 여자예요. 이거 서태후 보면요. 저번에 측천무하고 서태후하고 얘기했잖아요. 뭐 자기 자식도 죽여가면서 권력을 잡는 희한한 사람들. 결국 나라까지 망해 먹게 만들어요. 서태후는. 자, 그런 게 쭉 나와 있다. 아까 이제 음양, 오행, 성리학이 했잖아요. 성리학이 태극이 무곡이라. 그래서 음양이 나오고, 오행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괴가 나오고, 이게 이제 주역의 내용이다. 이렇게 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리학, 주역이 똑같은 얘기인데, 이게 이 리자가 들어갔잖아요. 이기, 이원론. 사람의 본성에 관한 얘기, 우주의 이치에 관한 얘기. 그래서 성리학이라고 하는 거고, 다 주자학이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중국의 철학적 기초가 소위 이렇게 돼서 쭉 이기이론이라든지 심성론이라든지 이렇게 왔다. 요게 서경덕이 얘기가 재밌잖아요. 한번 해드렸듯이. 저 뒤에 누워있는 사람이 누구? 황진이. 아주 이쁘잖아요. 이쁘잖아요. 서경덕이가 막 도량이 너무 깊다 그래서 황진이가 하루 종일 와서 이렇게 꼬시잖아요. 다 넘어갔는데 안 넘어갔어, 이 사람은. 그래서, 야, 너는 내가 볼 때 당신은 정말 도가 깊은 사람이야. 그래서 송도에 있는 이게 황진이하고 서경덕이하고 박연폭고 그래서 송도 3절이라고 지가 이름 붙여줘요. 근데 제가 얘기 드렸듯이 마음이 어린 운이 하는 일이 다르다. 언중원산에 은혜님 어린 말아 지난 잎 부는 바람에 행여 낀간으로. 그거 누가 그랬냐?
이 사람이 쓴 시. 마음이 어리석으니 하는 일이 다 어리석다. 만중운산에 은혜님 오랜만에 첫접 산중에 혼자서 뒀다고 했는데 여기까지 어떤 님이 찾아오겠나마는 지는 잎 부는 바람에 낙엽 하나 떨어지더라도 혹시 님이 오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누구 생각했어요? 황신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아니, 그 남자인데 저렇게 이쁜 여자가 와서 그렇게 정을 주고 갔는데 그게 정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돼요. 진짜 된 사람이잖아요. 그때는 잘 안 닦여져. 근데 참았을 뿐이야. 이 얘기잖아요. 얼마나 솔직합니까? 우리 좀 좋은 조상이다. 나 돌을 너무 닦아가지고 그런 거 잘 몰라. 그러면 그거 땡중이다. 미친놈이다. 그 얘기예요. 왜 이런 얘기 하냐. 인간이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서양에서 인간 보니까 인간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에요. 자꾸 자기를 부정하지 말자. 정직하자. 아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김호중이도 정직했으면 저렇게까지 갔겠어요? 술 먹고 운전하면 안 되지만 운전해서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했으면 이러고 있겠어요? 진작에 이런 일 없지. 그죠?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이런 공부를 좀 시켜야 되는데 이상한 공부를 시켜야 돼요. 여기 성리학입니다. 서양 성리학. 그러니까 오행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다 걷어내고 맞추다 보면 지역이나 불교나 기독교나 마찬가지 얘기하고 있더라. 이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더라. 쇼펜하우어, 메를로, 퐁티 다 나오는데 뭡니까? 이거 인간의 감정 속일 수가 없다. 여러분요, 연어가 알 낳고 죽으려고 그 강을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저 상류에 가서 알 낳고 죽잖아요. 두꺼비들이 교미하려고 수많은 두꺼비가 도로를 건너가다가 차에 다 치여 죽고 교미하고 끝난 다음에 다 죽어버려 되고 거미인가 뭐 있잖아요. 교미하고 난 다음에 암놈이 숙놈을 잡아먹잖아요. 잡아먹힐 줄 알면서도 왜 가서 교미를 할까요? 자연의 이치예요. 자연의 이치. 그걸 너무 대바라진 놈이라고 욕을 너무 하지 말자는 거예요. 사람은 다 그래요. 다만 이성으로 누르고 살기 때문에 사람인 거지. 그래서 이거 자체를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 계속하는 게 쇼펜하우어나 메르를 뽕때요. 저기 서양에 가면. 그러니까 다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냥 알고 보면. 그리고 이런 거는 우리 아까 몸도 기가 흐른다 그랬는데 기가 흐르는데 혈과 맥이라 그랬잖아요. 기가 흐르다가 어느 중간에 기가 이렇게 기도 흐르면서 정거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말도 정거장이 있어야 되시 여기 있단 말입니다. 여기 기에 흐르면 혈과 맥인데 거기다 침을 놓잖아요. 이런 원리인데 사람의 몸만 기와 혈이 있느냐? 우리 듣고 있는 땅 이것도 기와 혈이 있다는 게 풍수지리설인데 왜 있느냐? 우리 지구가 죽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가만히 보세요. 그 밑에 수맥이 흘러서 물이 흘러다니고 우리가 샘을 팔 때 우리가 이게 수맥 위에다 샘을 파야지 아무리 파도 물 안 나오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어디에 물이 있을까 찾느냐고 시공을 엄청 하지 않습니까? 땅에서도요. 그 물이 흘러가는 길이 안에 있어요. 밑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막을 개발하는데 지하에 숨어있는 물이 어마어마해서 그 물을 끌어들여가지고 사막을 롱토로 만들잖아요. 우리 지구요. 뭐 유라시아판, 동아시아판이 부딪히면서 어떤 데는 부딪히면서 올라가서 히말라야가 되고 어떤 데는 바다가 되잖아요. 수억 년, 수십억 년을 흐르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산이 바다가 되고 바다가 산이 돼요. 지구가 가만히 있나요? 죽은 게 아니잖아요. 판이 움직여. 그 지구 안에 뭐가 들었어? 마그마 들었잖아요. 지구 안에서 마그마가 들어가지고 이게 막 용암이 끓고 있고 판은 움직이고 그 안에 맥이 흐르고 이걸 어떻게 죽었다고 볼 수 있나요? 지구나 땅덩어리가? 죽은 게 아니다.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인다 하는 거죠. 그리고 우주는 얼마입니까? 지구 주변에 해가 얘기 들었듯이 달이 뱅뱅 돌고 있는 것도 정말 웃기잖아요. 무슨 힘이 지구를 따라서 이 행성, 달을 돌리는 힘은 어디서 나왔으면 이게 왜 정확하게 오차 없이 도는 애가요?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겠다. 정말 우주는 오묘하다. 그래서 이런 걸 다 생각해보면 다 이게 우리가 사람 살아가는 세상에 참 대단한 거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게 보면 마음이 중요하다는 심학이라는 것도 나오고 하는데 불교하고 좀 비슷하다.
저번에 우리 서울 할 때, 서울도 이게 유학의 철학에 들어있다고 제가 했지 않습니까? 인이예지라 그래서, 인이예지가 다 있어. 예, 다 있잖아요. 이런 것도 서울도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 이런 것도 한번 봤었고, 불교 철학은 그냥 건너가는데, 이것도 불교 철학은 두 개 다 할 수는 없지만, 불교 철학은 어쨌든 세상을 허상으로 보는 겁니다. 실상이 따로 있다는 거고요. 부처는 누구냐? 세상이 허상이고 실상을 깨달은 사람. 그래서 이제 각자, 깨달을 각자에서 불교의 소위 말해서 석가모니는 이 모든 우주가 사실은 그 본체가 따로 있고 실상이 따로 있는데 우리는 허상을 쫓다가 삶이 끝난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이제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불한다는 것은 성불하세요 하는 것은 부처가 되시라는 의미고 부처가 된다는 것은 이와 같이 우주의 근본적인 원리를 내가 다 이해해버려서 오고 감이 없다는 것도 알아차린 사람? 이게 이제 불사입니다. 근데 그게 과연 가능한가라는 문제는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몇 생을 거듭하면서 윤회를 거듭하면서 돌을 닦아도 부처 되기가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부처가 되겠느냐. 돌을 닦으려면 그렇게 닦지 말고 저 예수라는 분이 저기 중동에서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왔다가 그냥 자기 몸을 희생해서 죽었고 그분을 믿으면 그냥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구원이 되고 죄가 사함을 받는다더라 해서 그걸 믿자. 거기 또 뭔가가 있는 것 같더라. 그렇게 간 게 기독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제 인도 이렇게 계급 사회잖아요. 이제 제사하는 브라만 계급. 그래서 브라만 계급 쭉.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아무 의미 없이 허무한 이론적 체계인가 아닌 것 같은 사실들이나 증거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것도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불교인데, 불교도 보면 여러 가지 갈래가 있고, 그 중에서 의상처럼, 아까 당나라의 유학 같은 의상처럼 공부해가지고 해탈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거 교동이라 그러고, 원효처럼 가다가, 아니야, 공부할 필요도 없어. 내 마음만 깨달으니까 끝났어. 그걸 이제 선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는 깨달음으로 가느냐, 공부로 가느냐. 가만히 기도하면서 수련으로 가느냐, 계속 책을 보면서 어떤 경지까지 가느냐, 이 두 가지는 크게 불교로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이고, 교정과 선종이 끝없이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서로 교류하면서 살죠. 이게 이제 불교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14주에 교수님 불교 철학은 다음 주 14주에 들어갔어요. 최근 다음 주는 아마 도교 있을 건데 다음 주에 들어가 있으면 다음 주에 한 번 더 복습하고. 석가의 이제 가르침, 이렇게 나간다. 이런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사성제가 어떻고 이런 것들은 다 그런 내용이고, 우리에게 불교가 이와 같이 깨달음을 얻는 종교인데 기복신앙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자꾸 부처한테 절하면 뭔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내려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사실은 불교는 내가 깨닫는 거지 그렇게 기도하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게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시 하나 보고 맙니다, 이거. 불교에는 오도송이라는 게 있어요. 오도송. 어느 순간 많은 수도를 통해서 어느 순간 탁 깨닫는 순간에 우주가 하나다, 실상이 따로 있다, 이런 걸, 이 모든 것이 현상이라는 걸 깨달은 시들이 있는데, 그런 시 하나만 보고 끝냅니다. 제가 오늘 점심을 먹고 옆에 스타벅스에 앉았는데 오늘따라 날씨가 왜 그리 좋아요? 오다 그런 생각 많이 했죠. 날씨는 선선하고 춥지도 덥지도 않고 하늘은 엄청 맑고 구름은 또 왜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뭉실뭉실 떴어요. 오는데 근데 여성 호르몬이 증가해요. 여성 할머니세요? 네. 여성, 못 있는 여성이 없으면 거짓말인데, 그렇다고 거기에 막 그렇게. 전문 용어로 하면 에스트로겐이. 애처가. 그래서 이게
그런 자연 자체가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도 이것도 그렇잖아요. 그냥 봄에는 꽃 피고 가을에는 달 뜨고 여름에는 바람 불고 겨울에는 흰눈 내리고 그러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게 그냥 좋은 시절이네 이거예요. 이게 뭔 시예요? 아 깨닫고 보니까 좋은 거 별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너무 좋은 거야. 그냥 뭘 그렇게 자꾸 깨달으려 그래 이거예요. 그냥 날이 좋으면 좋고 안 좋으면 좀 또 슬프고 사람 사는 게 뭐 그냥 오도수. 여러분 이 정도시면 여러분도 짓겠죠. 그래서 이제 이번 학기 끝나면 여러분도 아마 깨달아야 그러니까 너무 끌려다니지 마라. 아까 그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기를 이게 전쟁터냐 놀이터냐. 오늘 같은 나는 정말 좋은 놀이터다. 아까 이게 종교 이 뇌라는 사람이 종교에 들어있었는데 뇌를 자꾸 키우다 보니까 나 안에 종교가 다 들어오더라. 이 얘기 하자 하나게 돼. 이 얘기 맞든 틀리든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를. 그래서 뭐 그렇게 어디 이게 저기 끌려다니는 사람 되지 말자라는 겁니다. 자 이거 오늘 수업 끝나고 다음 주 한번 보고 다음 주가 그런가? 뭐 이게 다음 주에 도덕경, 노장철학이 너무 재밌어서 하여튼 다음에 노장철학인데 한번 봐보면서 또 수업을 하도록 하죠. 이거 노장철학 끝나고 그 다음에 21세기 인문학하고 나면 수업도 이제 이번 학기 수업도 끝입니다. 노장철학 2시간 하고는. 출석 안 보셨어요? 맨날 제일 중요한 것 때문에. 오늘 한덕순 오늘 세 사람이 못 온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김맹숙 씨가 요즘 계속 안 나오네요. 김맹숙 씨 다음 주에 나라고 내가 연락 한번 해보겠다. 이게 문제. 유남희 씨도 오늘 어디 간다 그랬고. 언젠가 내가 심심해서 이제 계산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예. 중국의 뭐 60몇 개 왕조가 이제 역사적으로 계속 나오잖아요. 역사책에. 예. 근데 걔네들 지속 시간을 평균 내보니까 42년인가 나오더라고요. 평균이. 뭐가요? 왕조가 한 왕조가? 네.